최근 집 한 채가 경매로 나온 서울의 한 주상복합단지 아파트입니다. 한때 14억 원까지 올랐지만 최근 감정가는 10억 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5억 원을 날짜에 내주지 못해 경매에 붙여졌는데 이마저 유찰됐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이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권이 강제로 경매에 넘기는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지난해 10만 5,614건으로 2014년 이후 9년 만에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매가 1년 만에 62%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선뜻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매가가 15억이다 하면은 나는 10억이면 사겠다, 11억이면 사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거래 자체가. 1월 넷째 주 전국 경매 낙찰률은 28%로 경매 물건 3개 중 2개는 유찰됐습니다. 낙찰가율도 감정가의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80%를 유지했지만 3년 전 120%까지도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체감되는 하락세는 더 가파릅니다. 여기에 금리가 낮을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영끌족이 이자 상환을 버티지 못하기 시작하면 경매 매물이 상반기에 더 쏟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2021년도에 매입했던 물건들이 지금 많이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매매 시장에서도 이제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이자 부담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유입될 것이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전세 사기 빌라 매물도 순차적으로 경매로 나올 예정이어서 매물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공원과 학교로 둘러싸인 데다 전철역도 가까워 강남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94제곱미터 기준 시세는 약 37억 원. 그런데 최근 경매로 나온 같은 크기 아파트가 4번의 유찰 끝에 최저가가 14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선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약 16억 원을 더해도 시세보다 7억 원이 싼 상황입니다. 집이 시세대로 팔리면 대출금 9억 원을 갚고도 남는 상황이지만 집주인은 경매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채무자한테, 그 집주인한테 그냥 팔아라. 나보기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원고합시다. 감정가보다 싸다고 선뜻 입찰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경매가 아닌 일반 매물 가격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억 5천까지는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 아래로도 될 것 같아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집주인들은 바로 얼마 전에 산 집도 매물로 내놓는 상황입니다. 이분은 저는 본전만 돼도 팔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올려놨고.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대출 강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전국 아파트값도 5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조정 기대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아파트 시장이 갑자기 냉각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제때 팔리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는 매물도 증가세입니다. 지난달 경매로 나온 서울 아파트만 281건, 2016년 5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대치로 전달과 비교해도 2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경매 아파트 역시 작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신규로 유입되는 것들도 많아지고 경매 시장에 있는 것들도 유찰이 많이 되면서 이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소한 얼어붙은 분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지난해 8월 준공한 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에서 분양했지만 분양률은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시행사는 1,400억 원대 PF 대출에 만기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모두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400여억 원을 못 받았지만 변제 순위는 금융권 대주단에 밀린 4순위여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순위인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초기 투자비나 혹은 책임 준공 등을 통해서 담보 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완공된 현장은 경공매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만 사고 착공도 못한 사업장은 만기 연장에 실패하면 바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PF 대출 잔액 130조 원 가운데 토지 매입 단계인 미착공 PF는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업성 없이 만기 연장에만 의존하는 이른바 좀비 사업장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브릿지론으로 불리는 미착공 PF를 주로 취급하는 제2금융권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결산검사에서 PF 손실 가능성에 맞춰 대손 충당금을 쌓았는지 일대일 점검도 진행하는데 미착공 PF 가운데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100% 손실을 반영하도록 해 매각과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 살을 벗겨야 한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 목표에 연연해 PF 예상 손실을 느슨하게 인식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금감원은 또 장기 프로젝트가 위주인 건설업 등 수주 회계에 대한 결산과 외부 감사에서 분식 회계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